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이후에 이제 건설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업황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일단 건자재는 이제 건설과 건자재는 이제 대선 당선인 이제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으로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 정책 관련돼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초반에 이미 벌써 지금 한 주가 안 됐지만 그 사이에 건설과 건자재주가 그 3월 9일 당선 그 기점 기준으로 상당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공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요. 역시 대출 규제, 그러니까 LTV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상당히 전부 시행령 개정, 그러니까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상향하겠다. 그래서 LTV 상향하면 당연히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역시 공급인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얘기를 하면서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중에 특히 수도권 물량을 130에서 150만 호까지, 그다음에 공공 택지 개발을 142만 원을 재개발하겠다. 그리고 재건축은 50만 원 가까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눌리고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일군 건설사 위주로 수혜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그 주택의 우호적인 건설사 위주로 시세가 나왔지만, 반대로 해외 중심, 그러니까 해외 건설 플랜트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들은 좀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유가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런 그 유가의 그 상승분을 반영해서 유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빠진다 해도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면 해외 중심의 건설사 투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유가 상승하면 상당히 중동 쪽에서 강력한 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그 중동 지역을 필두로 해서 이 플랜트의 발주 물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이 고환율 상승할 때 해외 사업에 영위하는 업체들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국내 주택에 집중된 건설사만 볼 게 아니라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해외 플랜트 건설사 위주로도 좀 분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좀 그 건자재 관련돼서는 지금 2018년 말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2018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그 노후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재고의 약 3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노후 건축물이 많은데요. 그 노후 건축물 중 주거용 중에 수도권하고 지방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33%, 지방은 51%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향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거에 따르기 때문에 이 세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 공급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활발하게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리모델링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 건설 수주액이 17조로 첫 돌파를 했는데요. 30년 이래 동월 최대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소재 부분에 관련돼서는 러시아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해서 시멘트 공장이 일부 중단 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건자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자재 상승분을 가격의 판가에 전이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건설 위주의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해외 플랜트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건자재 업종들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4분기 실적 나왔죠? 네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건자재 업종 전반적으로 매출은 좋았지만 상당히 이익이 부진했다. 먼저 가장 큰 업체 LX 하우시스부터 말씀드리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에릭스 하우시스하고 KCC를 말씀드릴 건데 에릭스 하우시스 같은 거는 매출은 한 930억대. 근데 영업이익이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매출은 13%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적자 전환한 이유는 역시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분이 판가에 완전히 전이되지 못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를 보여줬지만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돼서 마진이 개선될 거라 보고 있고요. 가격이 떨어질 거, 원재료 가격이 좀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제조 혁신 활동 추진으로 생산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생산 효율을 달성해서 원재료의 상승분을 상당히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당연히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KCC 또한 상당히 이익은 좋았습니다. 매출은 좋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조 8,800억대를 기록했는데요. KCC 역시도 상당히 이익에서 좀 부진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부분의 그 부진이 상당히 컸는데요. 원자재 부분에서는 그 석유화학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실리콘이 매출의 73%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원자재가 부담 요인이 됐다. 하지만 이 석유화학 제품 외에 건자재 부분에서 상당히 올해 좋은 호실적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어서 KC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해는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큰 이제 시멘트 관련 업체인 쌍용 CN인데요. 쌍용 CN 같은 경우는 매출이 14% 증가했지만 쌍용 CN도 영업이익은 약 9% 감소한 681억을 기록했다. 전부 다 영업이익 감소를 했네요. 이게 다 감소를 추세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쌍용 이익 또한 올해 영업이익이 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건자재 업체들은 지난 4분기에 매출은 좋았지만 이 원자재 부담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건자재 업황과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유연탄 가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유연탄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톤당 60불에서 220불까지 3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멘트 업계로서는 가격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내 주택 공급의 확대로 시멘트 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시멘트 업체 일상의 판가에 전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멘트 업계는 작년에 5.4% 정도 가격 증가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8%까지 국내 주요 업체들, 쌍용 CN을 포함해서 주요 시멘트 업체들이 이 국내 주택 경기 수요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대하면서 판가를 18% 이상 올리겠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4년 만에 이제 공급이 시멘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4.5% 증가한 4,930만 톤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개선된 5천만 톤 이상, 5,500만 톤 가까이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멘트 공급이 늘어나서 개선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8% 추가 인상되면 가격의 인상 효과와 P와 Q, 그러니까 공급량의 인상 효과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의 그냥 상승분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고요.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로 이 순환 자원 대체 투입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엄청난 그 높은 가격의 유연탄을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보고 있어서 유연탄의 그 사용량을 3분의 1까지 감소시키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 연초부터 계속 금리 인상 등 채권 시장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업계는 가격과 공급량 인상으로 올해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자재 업종에서는 그 KCC 글라스하고 쌍용 CNE를 갖고 왔습니다. 네. 역시 KCC 글라스도 다 시총이 1조 넘는 회사인데요. 착공 초반에 그 PHC 파일부터 착공 중반에 유리, 그다음에 착공 후반에 바닥재까지 종합 건자재 업체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회사인데요. KCC 글라스는 역시 크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증설이 안정화됨으로써 해외 쪽에서 그 수요 증가 효과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입 유리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도 핵심은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가격 상승의 효과도 노리면서 물량 증가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는데 국내에 이 판유리, 그러니까
그 유리의 소재로 쓰이는 판유리는 국내 단 2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C 같은 경우도 KCC 글라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해서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내 판유리 자동차 보호 유리 시장에서 국내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판유리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코리아 오토글라스 합병 이후 유리 가격이 급등세했다. 이 유리 가격이 말레이시아 그 유리 가격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을 국내 그 수입산 유리 가격에 상당히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수입산 유리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가격은 우상향의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내 그 판유리 시장은 이 건축용 유리 신정부의 아까 말씀드린 주택 공급 그 확대에 따라서 상당히 유리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을 여기서 것 같고요. 이 판유리가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유리에 쓰이는 그 파편화된 유리니까 일상적인 유리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코팅해서 쓰기도 하고요, 자동차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리의 원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재군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면 2024년에 인도네시아 공장이 이제 42만 8천 톤이거든요. 그럼 국내에서 가장 큰 그 여주의 판유리 공장이 캐파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이 부분에서 매출이 4천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자재 쪽과 자동차용이 탄탄하게 매출 다변화되면서 높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서 KCC 글라스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보니까 6만 4천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20% 넘게 빠졌습니다. 한 25% 정도 빠진 수준이어서 저는 이 가격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도 상당히 견조한 게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빠질 때 하방이 강하게 유지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이 건자재 업종 중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계 내 최대 수준의 배당도 한번 감안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 CN이 좀 말씀드릴까요? 네. 쌍용 CN도 역시 건설 수주가 2021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건설 기성 자체는 수주는 최고치지만 건설 기성은 18년 이후 계속 하락세입니다. 4년간 하락세인데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3, 4년간 성장세를 반영하면 시멘트 출하량은 주택 공급이랑 착공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올해 1, 2년의 시차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멘트값 아까 올해 18% 추가 인상은 올해 하반기에 반영될 점만, 그래서 착공이 올해 증가하면 시멘트의 1등 업체인 쌍용 CN도 P와 Q의 동시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가격 상승과 그 물량 증가 효과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순환 자원을 통한 이 대체율되면 상당히 유연탄의 사용량을 3분의 1 이상 감축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것이다. 그래서 소재주 중에서는 KCC 글라스와 쌍용 CN을 그 건자재 탑픽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C 글라스와 쌍용 CN이 모두 가격과 물량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